네, 안녕하세요. 루루 채널의 루루입니다. 오늘은 장이 좀 안 좋았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장을 좀 설명을 드리고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 뭐 코스피랑 이제 코스피가 좀 안 좋았죠. 전반적으로 코스닥은 그래도 마지막에 좀 올라오긴 했는데 코스피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던졌죠 오늘.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웬만한 유럽 쪽도 뭐 양호해요. 잘 가고 있어요. 뭐 그렇게 내일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미장 같은 경우야 까봐야지 아는데 미장 같은 경우도 뭐 선물 지수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여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미국 발로에 인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그렇게 내일 타격이 있을지 한번 가봐야지 알겠죠. 근데 지금 코스피만 저런 식으로 계속 매번 당하는 모습이 좀 있죠. 제가 어제 저녁에 이 뉴스를 보고서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볼 것 같아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커뮤니티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우선 미국 FDA에서 임상 전에 승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이 백신 얘기만 나오면은 매번 언택트나 코로나 관련주가 좀 많이 빠지기 나름이에요. 왜냐하면은 백신이 나오면은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컨택트나 뭐 여행, 항공, 호텔 등등 바로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이 좀 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아침부터 거의 대부분 그런 종목들은 갭을 뜨기 때문에 이런 뉴스 때문에 거기 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따로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냥 코로나 관련주들 좀 리스크 관리하는 게 낫다라고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 만약에 좀 드라마틱하게 좀 다시 올라간다. 주말엔 많이 떨어졌죠. 근데 다시 올라간다면 조금 어떻게 살려볼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더 줄었죠.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며칠째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뭐 수도권이 좀 많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솔직히 그거보다는 사람들이 주식할 때 뭐 수도권만 따로 놓고서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보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400명, 뭐 300명대, 300 후반대, 300 초반대, 200 후반대, 200대. 자, 내일 같은 경우가 이제 또 중요하겠죠, 당연히. 코로나 관련주들은. 자,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이게 뭐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진 않은데, 나름 비슷해요. 다음날 뭐 새벽에는 이게 안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20, 30까지만 움직이나 이럴 거예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누적 기준인데, 누적 기준을 봐도 어제보다 더 적어요, 지금. 뭐 몇 시간 뒤에 다시 올라갈 수는 있겠죠. 뭐 돌파를 할 수도 있겠고. 근데 지금 보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적다. 어쩌면은 이게 매번 나오는데 이게 제가 23시까지 확인을 해보니까 한 50명 정도가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다음날 발표하는 거랑. 고로 이게 한 200까지 오늘 23시 얼마 안 남았죠. 지금 7시 반이니까. 200명이 넘어줘야지 어제 수치 정도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확진자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자, 그러면은 우선 코로나 관련주는 저런 이슈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빠질 가능성이 높았죠. 이미 순환매가 한번 돌았고 다들 나름 높은 위치에 위치하니까 한 번 정도 걸러갈 만했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는 왜 빠졌냐? 외국인이 역대 최대로 지금 원웨이로 그냥 쭉 매도를 쳤어요. 전부 다 거의 투매 수준이었죠. 자, 이제 왜 그랬냐라고 보면은 이게 뭐 옵션 만기 일도 아닌데 공매도 연장 탓이라는 얘기가 좀 있긴 해요. 뉴스만 보다 보면은 공매도 연장을 금지 연장을 했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해지를 걸 수 없는 뭐 자기들 말로는 순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여서 한국의 투자 심리가 낮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해요. 정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는 좀 있습니다. 근데 뭐 외국인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이유로 던졌다라고 얘기는 안 하니까 추측일 뿐이죠. 자, 이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코스피를 외국인이 많이 던졌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뭐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소비 지수가 7월 달에 보면은 이제 6% 정도 소비 판매 지수가 6% 정도 감소를 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소비 심리가 굉장히 낮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재난지원금도 이미 다 썼어요. 그래서 8월 같은 경우도 재난지원금이 없으면은 오히려 더 빠질 수 있고 나쁘다 라고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소비 판매 지수가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이벤트 그
이렇게 날짜별로 이벤트 나오는 거 있잖아요. 소비 판매 지수 이런 거. 그걸 봤을 때 걔네들도 많이 줄어도 걔네는 뭐 따로 노니까 저희랑. 근데 그렇게 크게 막 빠지지 않고 지금 계속 신고가 랠리를 하고 있죠. 자, 어쨌든 오늘 코스피 빠진 거는 정확하게 외국인 덕분인데, 외국인이 왜 던졌냐, 굳이 내용을 갖다 붙여보자면은 공매도, 그리고 소비지수가 떨어졌고 8월에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뭐 굳이 하나 더 붙이자면 코로나 재확산, 그리고 하나 더 붙인다면은 재확산으로 인해서 3단계 격상이 됐을 경우에 뭐 GDP가 하락한다, 뭐 이런 내용들, 뭐 경제가 좀 무너진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굳이 갑자기 오늘 그럴 이유가 없죠. 그래서 내일은 어떨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이 또 원웨이로 쭉 던진다면 당연히 하락이 나오겠지만, 오전에 뭐 마이너스 한 1% 정도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올려놓는, 양봉 세우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겠고, 워낙 지금 뭐 세계장이랑 같이 안 가니까 추측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미장이나 유럽장이랑 같이 안 가고 있잖아요, 지금 다. 자, 그리고 이제 반일 테마 좀 말씀드릴게요. 굳이 어제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다른 건 말씀 안 드리고, 좀 새로운 거는 강경화 장관이 이제 아베 사임 후에 한일 관계가 희망적 전망에 신중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반일 테마에는 악재예요. 뭐 희망적일 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봐도 아베 다음에 그냥 아베인데 다 비슷한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달라질 건 없어 보이는데, 뭐 희망적 전망 뭐 얘기를 하죠. 뭐 인식이 부족하다 뭐 얘기를 하는데, 계속 협의를 나갈 것이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 기대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전망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분명히 알 거예요. 다음 사람이 누가 되든지 간에 안 좋은 거는 알 거예요. 그래가지고 희망적 전망을 한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뭐 악재가 될 수도 있고 호재가 될 수도 있는데, 호재는 아니죠. 아베 다음에 아베니까 딱히 의미가 없어요. 자, 모나미 볼게요. 모나미 가지고 논 만큼 그대로 쭉 빠졌죠. 역시나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거의 비슷할 거예요. 얘네 또 던지고 갔어요. 거의 다 털었을 거예요. 이러면은 이 고점 대비해 가지고 샀던 거 오늘이면은 거의 다 털, 8월 3일이거든요 얘네가. 자, 이제 4만 주 남았죠. 거의 다 털고 갔어요. 해서 외국인은 뭐 나름 단타 성향이 있기 때문에 또 아래 주면은 한 번 정도는 더 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뉴스 띄우고 또 가지고 놀 수는 있습니다. 근데 쭉 봐도 그렇게 호재가 될 만한 내용은 없다, 얘네들은. 따라서 이쪽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미중은 뭐 비슷해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중국해 계속 얘기가 나오고, 틱톡 얘기는 뭐 나오는데 틱톡도 알던 내용들이고 남중국해도 알던 내용이죠. 근데 그 SLBM 뭐 내방 쐈다, 이것도 어제 얘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사고 난다, 이런 뉴스, 새로운 뉴스, 그리고 사진상 뭐 이런 거 말고는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주가를 보면은 자, 썩 좋진 않아요, 웬만해서. 근데 웬만치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은 잘 버티고는 있는데, 뭐 걔네 둘이 화해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새로운 뉴스는 없어도 화해할 상황은 아니니까 계속 이런 자리 지켜주고는 있어요. 자, 요런 자리들 계속 지켜주면서 뭐 내려오면 한 8,000원까지는 내려올 것 같은데, 지지를 할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뉴스가 없죠. 사실상 뭔가 센 게 한 방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센 게 없으니까 뭐 머트리얼도 비슷해요. 뭐 티플렉스도 거의 비슷하고 내려와서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자, 다음은 뭐가 있더라? 그 지지율이 오늘 나올 줄 알았어요. 저는 보통 이맘쯤 되면 지지율이 나올 때가 됐는데, 월요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월말 딱 나올만 했었는데 지지율이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못 찾은 건지 몰라도. 자, 근데 예상을 했었죠. 이낙연 당대표가 선출될 거를 당연히 예상을 했었어요, 이미. 그래서 제가 어제 딱히 이낙연 관련주는 설명을 안 드렸어요. 왜냐면 누구나 100% 당선될 걸 알아요, 이미. 자, 그렇기 때문에 당선이 됐다고 해가지고 당연히 갭 떠서 시작을 했죠, 사람들이. 자, 분봉 보면은
시작하자마자 갭 떴어요. 몇 프로 떴어 이거? 일봉으로 볼게요. 한 3.5% 뜨고, 우선주도 뭐 그 정도 떴겠죠. 한 4%? 4.6%? 뭐 이런 애들도 좀 떴죠. 한 2, 3%씩. 네, 얘는 한 5%씩 다 떴는데 전부 다 하락 마감했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앞에서 이때 사는 거지, 선출되면은 당연히 선출될 걸 알았잖아요. 안 될 가능성이 뭐 있기는 했겠죠. 당연히 0은 아니니까. 0은 아니지만 알았던 내용이고, 재료가 터졌고, 뭐 특이하게 지지율이 나오면은 좀 얘기가 달라져요. 자, 이재명 도지사하고 이낙연 이제 당대표죠. 당대표하고 지지율이 나왔어요. 근데 그 당대표가 좀 더 셌어. 그러면은 얘기가 좀 달라져요. 여기서 이제 좀 쏠만해요. 근데 새로운 재료도 아니고 당연히 당대표 될 줄 알았는데 뭐 해서 갭 떠서 죽은 모습. 에이텍은 계속 비비고는 있어요. 누가 사냐. 뭐 외국인이랑 개인이랑 계속 주고받고 핑퐁하고 있는데, 뭐 기법은 조금씩은 사는데 뭐 크게 의미둘 만한 그 정도 수량은 아니죠. 어쨌든 얘 같은 경우는 재료가 나올 거라고 보고서 계속 가고는 있습니다. 어쩌면 21선 터치를 할 수는 있을 거는 같은데 쉽게는 안 죽을 것 같아요. 자, 뭐 TN은 비슷하죠. 따라가는 애들은. 자, 동신건설 좀 많이 무너지긴 했는데, 자,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 그냥 대장이니까 안전빵은 얘다 라고 보여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는 이 정도 하시고, 그게 있죠. 카카오 게임즈 굉장히 대수가 높게 나왔어요. 자, 대수는 여기 있죠. 얼마로 나왔지? 몇대 몇이야 오늘? 자, 1478대 1 나왔어요. 지금 1000대 1 넘었죠. 굉장히 높게 나왔고, 공모가는 24,000원인데 뭐 장 외에서는 한 6만원대 하니까 당연히 이걸 사면은 무조건 돈을 버는 그런 게임이니까 SK 바이오팜 30조 대보다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자, 그래서 일반 투자 경쟁률도 훨씬 더 높을 것 같고, 한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바이오팜 때 몇 배를 뛰는 거를. 그래서 이런 거는 호재로 작용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하나 놓쳤던 게 있더라고요. 이때 왜 놓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다날이 있었어요. 카카오 게임즈 수혜주로 분류되고 있는 곳은 뭐 넷마블, 예전에 제가 그 분기보고서나 이런데 사업보고서 관련해가지고 거기서 찾아서 이제 막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다날을 체크를 못했거든요. 다날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몇 퍼센트나 가지고 있는지 뭐 이미 지나서 딱히 할 건 없지만. 그리고 액토즈, 에이티넘, 넵튠, 썬데이 토즈까지는 제가 안 봤어요. 썬데이랑 엘비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던 것 같아서. 그리고 자회사와 모회사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진 않았었는데 갔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다날이 있다고 해요. 얘네 같은 경우에 주가가, 이쪽은 제가 관심을 별로 안 둬가지고 말씀을 몇 번 안 드렸어요. 그냥 얘네를 보고 그 다음 걸 보자라고 했는데, 의외로 오늘 같은 장 갈 때 돈이 없었죠. 코로나 관련주 갈 곳도 없고 하다 보니까 오늘 이쪽 섹터가 움직였어요. 굉장히. 넵튠 같은 경우에 크래프톤이 가지고 있는 그 지분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 올라갔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크래프톤도 이제 뭐 상장 얘기가 있기는 해요. 언제 상장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얘는 좀 갈 수 있다고 생각은 했어요. 이 정도면은. 얘는 크래프톤이 상장 그 다음 이슈도 있으니까. 에이티나 인베스트는 개인적으로는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가 올라갔으면은 솔직한 말로 그 지분에 껴있는 게, 그 지분에 이제 얘네도 위탁이거든요. 자기 지분이 굉장히 적어요. 자기 지분 적고 위탁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성공보수 받고 뭐 이러면은 그 이익이 과연 이만큼 시총을 올릴 만한 이익인가 싶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테마니까 같이 오르는 건 맞죠. 넷마블 이 무거운 게 10조가 넘죠. 얘가 지금 14조죠 14조짜리가 이렇게 크게 움직여요. 자, 여기서 우선 우선은 이거 말씀드리고, 자, 액토즈 소프트도 거의 대장처럼 가고 있어요. 얘는 얘가 대장처럼 가는데 누가 밀었냐면은 뭐 딱히 밀어 올린 애는 없어요. 그렇게까지 다들 주고받고 하면서 올라온 것 같아요. 차트 볼까요? 네, 주고받고 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올려온 자리고, 솔직한 말로 이제는 그 빅히트 엔터도 제가 말씀을 DPC도 좀 이따 드릴 건데, 요때가 거의 막바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더 가봐야 일반 청약대 얼마 퍼센트 몇 대면 나오면은 조금 더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끌고 가기에는 좀 위험하지 않나. 뭐 하락할 때는 쭉 하락하는 건 아시잖아요. 이게 끝나면은. 자, 고로. 근데 다날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저는 다날이 코로나 관련으로 가는 게 아닐까, 어제까진 그랬는데 또 이러한 이슈로 움직이게 됐어요. 오늘 희한하게 생각지도 않았어요. 저는 얘가 지분이 있는지 몰랐었기 때문에. 어쨌든 해서 요런 자리 안착은 시켜놨죠. 거래량 터트려놨고, 뭐 코로나도 죽지도 않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코로나 관련 보면은 다날이 있는 곳이 어디냐. 자, 결제 섹터 전부 다 무너졌는데 다날만 갔어요. 그러면은 카카오 게임즈 이슈로 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전부 다 빠졌죠. 코로나 관련주들. 오늘 웬만한 코로나 관련주들 빠질 거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시젠 쪽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진단키트 조금씩 움직이는 그런 건 있었어요. 좀 많이 빠졌었으니까. 그 외에는 뭐 알콜, 그리고 마스크, 그리고 비대면 진료, 재택에서 ECS 같은 경우 이제 풀렸으니까 조금 갈 수 있었겠죠. 다날 빼고 결제 쪽, 교육, 뭐 웬만한 데가 좀 큰 폭으로 많이 빠졌죠 오늘. 근데 그래도 아침에 좀 살아나갈 수 있기는 해줬어요. 웬만한 애들 한 번씩 올려줬었죠. 보면은 웬만한 종목들이 다 요런 식이었어요. 오전에 거의 보합 아니면 좀 갭 떠서 시작을 했고, 포장이나 이런 애가 갭 떠서 시작을 했고, 거의 한 번씩 다 살려서 나갈 수 있게 해줬죠. 잘 나오셨으면은 좋았을 그런 장이었고, 자, 그래서 요런 애들이 있다. 솔직히 지금은 좀 추천드리기가 좀 애매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 추천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왜냐면 저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 자체가, 시총 자체가 우선은 2조짜리로 이제 스타트를 하잖아요. 뭐 공모가 기준으로 1조 7천이지만 이 정도니까 해봤자 뭐 나눠 먹고 여기서 막 0. 몇 %가 있는 애가 막 0.2%도 있고 막 이런데, 이런 애들이 과연 얼만큼 혜택을 볼 거라고 했는데 시장에 돈이 갈 곳이 없으니까 이런 데로 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고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카카오 게임즈는 지났죠. 지났고, 자, 그 다음에 빅히트 엔터가 있죠. 빅히트 엔터 DPC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DPC는 맨날 보고는 있는데 그래도 오늘 좀 잘 갔어요. 의외로. 수급은 그럭저럭이었는데 어쨌든 나름 좀 돌파를 하면서 올려놨죠. 거래량도 좀 붙었었고, 분틱으로 봐도 그렇게 막 가지고 노는 그런 그림도 없어요. 막 하락을 했다가 막 이런 장면도 없고. 자, 우선은 개인이 좀 다시 가져오긴 했는데 외국인 들어온 물량보다는 적게, 외국인이 핑퐁하듯이 주고받고 하면서 올릴 수는 있겠죠. 내일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보시면서 외국인 얼만큼 움직이는지 보고, 만약에 한 번 더 움직인다, 얘가 움직이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뭐 그 방탄이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뭐 1위를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번 앨범 관련해 가지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보다는 카카오 게임즈가 끝나면은 결국은 그 다음에 빅히트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대부분. 그래서 얘도 요런 애들 어디였어? 요런 애들처럼, 자, 요런 애들처럼 한 번 정도 더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우선은 거래량이 좀 더 터져주면서 올라가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디까지 간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하고, 증권신고서를 언제 내느냐가 중요하고, 증권신고서를 내기 전까지, 내는 시점 전까지 주가를 어디까지 올려놓을지 내려놓을지, 증권신고서를 내는 그 시점이 뭐 18,000원일지 20,000원일지 모르잖아요. 그 시점부터 계산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가겠다라고 추측이라도. 왜냐면 증권신고서 내고서 웬만한 애들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간다라고 보이는데, 증권신고서를 어차피 6개월 안에 내는 거잖아요. 자, 근데 10월에 상장을 한다면 곧 낼 거는 같은데, 뭐 안 낸다면은 어디서 출발할지는 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있고, 그러고 그 다음으로 볼 애는 뭐 크래프톤, 아까 넵튠 말씀드린 게 있지만 얘는 아직은 일정이 좀 멀리 남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뱅크 페이지는 뭐 그렇게 막 엄청 큰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한
끽 해봐야 1조 줄려나? 자,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아서 페이지는. 자, 그 다음 뱅크가 있죠. 뱅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수 연동이 좀 많이 돼요. 얘는 보시는 게 매번 말씀을 드리는, 어디 갔어 얘? 어디냐? 한국금융지주 우하고 금융지주가 있잖아요. 얘네들은 지수 연동이 많이 돼요. 지수가 빠지면은, 코스피 지수가 빠지면은 좀 많이 빠져요. 특히나 본주가 유독 그래요. 근데 지수가 오를 때는 오히려 카카오뱅크 이슈가 없는, 그러니까 소문이 안 났다면은, 그러니까 소문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자, 지수가 막 올라요. 그러면은 오히려 수급 때문에, 수급 연동이 되기 때문에 본주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수가 막 빠지잖아요. 그럴 때는 본주가 더 많이 빠져요. 근데 반대로 막 카카오 뭐 주간사를 내놨고 예비 상장 신청 막 했고 그러면 개미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우선주가 더 많이 갑니다. 왜냐면은 본주를 아무리 사서 주가를 올리려고 해도 우선주처럼 올라갈 수가 없어요. 개미수급으로. 개미수급이 그리고 우선주에 더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이슈라면은. 자, 근데 그와 반대로 예스24는 오늘 좀 잘 갔어요. 좀 쉬어갔죠. 한때 막 말씀드렸을 때가 한 요쯤 됐었을 것 같은데 한번 올랐다가 쭉 빠졌죠. 진짜 지수 빠지면서. 나름 이거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요런 자리 요런 자리 요런 자리 매수 기회죠. 눌림 한 번씩 줄 때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의외로 외국인이 좀 많이 들어왔죠. 근데 외국인을 뭐 그렇게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외국인은 워낙에 이런 식으로 핑퐁하듯이 샀다 팔았다 하는데 뭐 기법 오늘 올리는데 뭐 그렇게 주력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가진 않은 점,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여요. 지수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갔죠. 자, 그리고 그래서 요정도 세 종목 보고 있고, 뱅크는 그 다음 페이지 없고. 자,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조금 올라오는 것 같은데, 네, 아직은 그렇게 막 늘어나진 않았죠. 내일도 만약에 코로나가 이렇다면은 더 줄어든다, 오늘보다 더 줄었다, 그러면 솔직한 말로 갈 이유가 없어요. 재미가 없겠죠, 당연히. 자, 뉴스 이런 식으로 한번 떴어요. 오늘 장 끝나고서 떴는데 뭐 큐브엔터겠죠. 알리바바 통해 가지고 중국에 진출, 뭐 한학년 해제 임박, 맨날 이렇게 나와요. 해제 임박 기사죠. 이런 기사 나오면 보통 갭을 뜰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 뉴스가 이거 하나만 나왔다 보니까 뭐 그렇게 크진 않은데, 큐브가 중국에 진출하는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뭐 계약을 했다, 뭐 거기에 뭘 했다 되게 몇 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뉴스는 아니에요, 사실상. 근데 알리바바라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어쨌거니 한알령 관련주를 한번 볼만은 해요. 이쪽 섹터도 굉장히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자, 얼추 자리가 앞전에 있었던 이런 자리들 계속 지지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 종목 보면은 얼추 외국인들 조금씩 계속 내려오면서 사고 있어요. 얼추 한 여기서 계속 사고 있는 거죠. 뭐 그냥 바로 죽일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내려오면서 그렇게 거래량이 터지지도 않아서 웬만해서는 사실 여기서 이제 2평 살려가지고 다시 올리면 좋은데 뉴스가 없었죠. 자, 코리아나도 뭐 비슷해요. 웬만큼 다 내려왔어요. 보는 대로. 토니모리 애들 되게 많은데 화장품주들이 거의 대장은 거의 이치환불인데 웬만치 다 전부 다 내려왔다는 거. 한 번 정도 뉴스가 떠준다면은 슈팅 가능한 자리들이에요. 자, 엔터는 근데 YG하고 SM 걔네가 있었는데 걔네가 없네. SM CNC 라이프 디자인. 맞아. 얘네들은 뭐가 이슈가 있는 건지 지금 요런 애들, 그 끼어있는 애들 있죠. YG 플러스 이런 애들 한 번씩 지금 돌아가면서 슈팅을 주기는 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정보를 뭐 뉴스나 이런 거 찾아보진 않았어요, 굳이. 근데 엔터는 원체 많이 올라왔고 지금 좀 약간 한알령이랑 좀 따로 놀긴 해요, 요즘. 뭐 JIP 보면은 안 무너졌죠. 한알령 하면은 거의 화장품이 많이 움직인다는 거, 의외로. 그리고 그나마 좀 따라가는 게 컨텐츠류가 조금 비슷하게 가는데 화장품처럼은 못 따라가요. 그리고 누군가가 바닥에서 잡아주는 그런 모습은 없어요. 자, A스토리는 왜 갔을까? 뭐가 있었나?
A 스토리. 어우, 누가 좀 매집을 하네요. 여기도 약간 그림이 뭐 하나 나올 것 같아요. 킹덤이 나오나? 자, 킹덤 제작한, 얘네가 이제 킹덤 시즌 3인데 딱히 제작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킹덤 2 딱히 뭐가 없네요. 근데 왜 저렇게 사될까? 7월 8월 뭐 새로운 드라마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급이 좀 좋네요. 얘는 좋게 좀 가져가고 있고. 보자, 다른 애들도 그런가 보면은 J 콘텐츠는 원체 메가박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좀 그렇고, 여기도 뭐 기관 꾸준히 팔고 있고, 외국인 들어오는 게 아니고 개미 들어와서 약간 그렇죠. 초록뱀은 아시다시피 이것도 빅히트 관련주로 이제 움직이는 게 좀 있어요. 빅히트가 아니지, 방탄 관련으로 좀 움직이는 게 있고, 얘네들은 이슈가 그 컨택트 나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올라오긴 해요. 뭐 백신 나왔다 뭐 이럴 때마다 막 한번 슈팅이 나오긴 하는데, 아직은 그렇게 굉장히 많이 무너졌네요 다. 자, 해서 한알령 관련주도 한 번 정도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다음 뭐가 있을까? 수소. 이거는 제가 수소 관련 섹터를 아직 정리를 안 했어요. 종목들은 대충 알고 있는데 현대차 베이스로 해가지고 쭉 몇 개가 있잖아요, 수소 관련 애들. 근데 오늘 정부청사에서 뭐 수소 충전소 준공하면서 막 뭐 선 끊고 이랬겠죠. 선 막 테이프로 막 자르고 이랬겠죠. 준공식을 갖다 개최했다 하면서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수소 관련 섹터 좀 움직였었고, 오늘 그리고 풍력이 좀 움직였어요. 좀 나름 오늘은 돈을 찾아다니는, 약간 돈들이 어딜 갈지 몰라가지고 여기저기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었던 걸로 아는데, 그래서 말씀 안 들었는데, 자, 그런 식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돈이. 내일도 역시나 코로나가 강세가 아니라면은 결국은 돈들은 또 다른 곳을 찾아다니겠죠. 내일은 어딜 갈까? 추측이 잘 안 돼요, 솔직한 말로. 뭐가 그렇게 빵 터질 만한 그게 없어서, 오늘 2차전지 쪽이 좀 약세였기 때문에 2차전지 좀 한번 가주지 않을까. 에코프로는 좀 잘 간 것 같았는데, 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쉬고 있죠. 또 얘도 한번 갈 때가 됐어요. 웬만해서 보면은 수급이 막 그렇게 좋아지진 않았네. 왜 그러지? 자, 그래서 내일은 어느 섹터가 갈지 좀 추측은 하고 있는데, 딱히 갈만한 곳이 한 번 정도, 이제 정치 테마가 한번 단체로 슈팅을 갈 때가 되긴 한 것 같아요. 안철수까지 해가지고, 안철수주까지 해서 좀 갈만하고, 요쪽도 한번 갈만은 해요. 행정수도 이전 쪽, 이건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굳이 안 볼게요. 이쪽도 한번 갈만하고, 오늘은 이쪽 백신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어요. 그리고 백신 보면은 아무래도 그 미국에서 백신 얘기도 나오고 막, 그리고 그 인도네시아 쪽인가 10배 강한 코로나가 이제 막 생겼다고, 변종 하면서 백신 관련주가 좀 움직이긴 했어요. 이제 뭐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그리고 SK 시리즈들 우선주들까지 해가지고, 자, SK 바이오사이언스 위에 있는 케미칼, 그 위에 있는 지주사인 디스커버리, 이렇게 움직였는데 디스커버리가 좀 매동이 좋았어요. 오늘 특별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자, 연기금에서 미친듯이 사들였죠.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선 거의 기관의 전부가 연기금이에요, 그냥. 그러면서 개인들 많이 털었고 거래량도 터지는 그런 모습이죠, 나름. 자, 뭐 그렇게 터지진 않았네요. 해서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다 아는 거긴 해요. 뭐 9월 정도 되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임상 진행을 할 거고, 백신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추후에 이제 상장을 할 거다, 주관사도 이제 정해졌다, 뭐 이 정도? 원래 알던 내용인데 오늘 움직였죠. 그래서 백신 관련주들 좀 볼만 했었고, 워낙에 돈이 갈 곳이 없었어서 오늘. 자,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이제 디지털 화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장 끝나고서 이제 애플이 미국의 2조 7천억 달러 디지털 화폐 시장을 노리면서
NFC 업체 인수로 이제 좀 진행을 한다고 해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용자가 좀 많이 늘었대요. 그러니까 현금을 신용카드가 아니고 현금 시장 규모예요. 현금 시장 규모가 이 정도로 추정이 된대요. 뭐 2조 7천억 달러면은 뭐 한 3천조 되겠네요. 네, 3천조쯤 되는데 요 정도 시장 현금 쓰는데 이거 현금을 갖다가 전부 다 이제 그걸로 바꾸려고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나온 뉴스인데 뭐 이거 2단계 뭐 추진한다고 그래가 오늘 좀 주가가 좀 뜨긴 했는데 완전히 윗골을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오전에 이걸 띄우면서 10시에 띄우면서 막 올라가지고 VI 걸리고 그랬거든요. 이 뉴스는 누가 의도적으로 띄우지 않았을까 약간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 디지털 원화 이건 알았잖아요. 내년에 할 거 3단계 하면은 원래 이게 어제 말씀드린 게 이게 3단계가 내년이에요. 근데 내년에는 거의 이제 구축하고 거의 진행되는 단계고 이 2단계가 지금이죠. 해서 이 내용이 나오면서 슈팅을 쐈지만 그러고서 윗골이 만들고 외국인 나가는 모습 좀 봤어요. 자, 그러면은 주가는 봐야죠. 자, 어디 갔냐? 어디 갔을까? 자, KCT랑 한네트 거의 모양은 비슷하게 가요. KCT가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졌죠. 유통액으로 봤을 때 유통 가능액이 얼추 200억대 밖에 안 되는데 거의 한 바퀴 반을 돌렸어요. 오늘 거의 손바뀜은 다 이루어졌을 거예요. 뭐 거래량이 말도 안 되게 터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좀 터지는 모습 나왔고 윗골이 나온 게 좀 아쉽죠. 사실상 여기서 이거는 돌파를 시켰어요. 자, 보면은 앞전에 가장 고점을 한번 쓱 비비긴 했죠. 그러고 얘네들도 한번 다 돌파를 하면서 비비긴 했는데 결국은 분봉으로 보시면은 쭉 밀리는 모습, 바닥까지 밀렸죠. 그리고 시간에도 좀 밀리는 모습이에요. 자, 한네트도 비슷해요. 한네트도 쭉 올랐어요. 똑같이 따라 올랐다가 밀리고 마지막에 요 정도 시간에도 빠지는 모습. 자, 근데 거래 대금으로 보면은 확실히 KCT가 대장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아직 일정이 많이 남아있고 10월 15일 정도니까 좀 갈 날이 많죠. 뭐 좀 알아서 비비다가 갈 것 같아요. 우선은 이것만 보고 가면은 오늘 지금까지 외국인 모았던 거 거의 다 털었어요. 제가 알기로 외국인 비율로 봤을 때가 한 28만 5천 주 정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25만 1천 주를 던졌으니까 한 3만 주 정도 남았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 더 이상 이제 밀거나 장난치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 사고팔고를 계속 할 것 같아요. 얘네는 사고팔고. 자, 뭐 기법 들어왔는데 뭐 6천 주 그렇게 크게 의미 둘 건 아닌 것 같고 개인들 들어왔는데 뭐 손바뀜이 아닐까 보고 있어요. 자, 그러고 한네트도 얘는 좀 거래량이 좀 적어서 뭐 딱히 그냥 외국인 거 개인이 받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러고 장 막판에 녹십자 MS가 막 오르길래 저는 혈장 때문인가 싶었는데 혈장 때문은 아니었어요. 뭐 코로나 진단키트 수출 허가를 받았대요. 녹십자 MS에서 나왔죠. 약간 얘기가 달라요. 이쪽에서는 제가 알기로 뭐 독감 진단키트만 이것저것 진단키트 되게 많이 만드는 걸 알아서 자, 개발 도상국 중심으로 수출을 한대요. 뭐 얼마씩 받아가지고 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종목이 되게 가벼운 걸로 알죠. 원래는 이게 혈장으로 전 같이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슈팅을 했어요. 보시면은 거의 막판에 순식간에 올려요. 순식간에 올리고 뭐 쭉 해서 마무리 짓고 랩셀도 올랐나? 랩셀은 뭐 한 2% 홀딩스가 오구나. 홀딩스 막판에 조금 동시호가 때 있긴 했는데 거래가 크긴 했는데 딱히 뭐가 없었어요. 어쨌든 얘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진단키트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슈가 터졌고 안 하던 사업이죠. 지금까지 올라온 거는 제가 알기로 혈장으로 올라왔던 거고 혈장 플러스 이제 진단키트예요. 자, 시총 볼게요. 시총 2,800억인데 유통비율이 44%니까 한 절반 때리면은 한 1,40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많진 않아요. 얘도 한 번 정도는 좀 갈만하지 않을까. 자, 기관, 투신 어쨌든 새로 들어왔는데 많은 수량은 아니죠. 기법도 들어왔는데 뭐 많이는 안 들어왔어요. 의미 안 둬도 될 것 같고. 자, 막판에 마른 사람은 얘일 것 같은데 사고팔고 하면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예전으로 봐도 뭐 주가가 여기 놀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크게 가줘도 뭐 딱히 문제가 없어요. 얘도. 그리고 시간에서 상 무너지지 않은 점. 내일 한번 슈팅 쏠 것 같은데 이걸 올라타기에는 좀
진단키트를 막 그렇게 좋게 보질 않아서. 자, 올라타면은 뭐 얘가 얼마에 출발할지 모르지만 주봉으로 봐도 많이 가봐야 18,000원. 딱히 내일 갈 게 없다면은 이런 친구들 갈 수 있어요. 내일 시장이 딱히 갈 게 없잖아요. 갈 수 있는데 약간 리스크가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네요, 얘는. 자, 근데 어쨌든 혈장이랑 진단키트 같이 있다는 점, 만약에 이거 타고 싶으시면은 뭐 조금만 그냥 조금씩 해보시면 나을 것 같아요. 얘도 하락할 때는 굉장히 낙폭 커요. 한번 떨어질 때마다 굉장히 빨리 내려와요, 진짜. 막 고가가 13%인데 저가가 10%예요. 막 23%씩 하루에 움직이니까 이렇게 꼭대기 찍고 그런 식으로 내려오니까 조심하시는 게 나아 보이고, 얘도. 자, 그러고 또 뭐가 있더라, 특별한 게. 아시아나 이게 이제 뭐 1조 정도 그쪽 산업은행에서 산은에서 이제 1조 정도 할인을 해준다, 깎아준다 막 얘기했는데 아직도 결과를 안 내놓고 있어요. 현산 쪽에서 어떻게 할지 말을 해줘야지, 뭐 구조 조정을 해서 국유화를 할지 아니면은 재매각을 할지 뭐 막 재입찰을 할지 뭐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질질 끌기만 해요. 질질 끌기만 하니까 주가가 어디로 튈지 이러고 있죠. IDT 살아는 있어요, 차트상. 근데 이제 곧 결정을 하겠지 하고서 조금 올라가는 모습은 있는데 뭐 그렇게 특별한 뭐는 안 보이고, 외국인도 그렇게 크게 사진 않아요. 그냥 가지고 노는 정도. 아시아나항공은 분리매가 좀 어려우니까 좀 놀곤 있는데 약하죠. 자, 우선은 IDT 이것까지 넣어야 되겠다. 에어부산까지 같이 넣어. 에어부산도 보면은, 네, 에어부산이 그래도 분리매각도 있고. 보자. 근데 뭐 딱히 그렇다 할 수급도 안 보여요. 자, 어쨌든 얘네는 뭐가 좀 떠줘야지 움직일 것 같은데 좀 질질 끌죠. 자, 뭐야 이거 왜 떴어?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내일 그러면은 궁금하신 건 그럴 거예요. 코로나 관련주를 또 어떻게 되냐. 솔직한 말로 우선 크게 많이 빠진 애들이 있어요. 보면은 차트를 좀 보면은 알서포트는 한 번 정도 더 내려올 수 있어요. 왜냐면은 재택근무 생각하시는 게 3단계 가야 돼요. 근데 숫자가 이렇게 확진자가 줄어들면은 3단계가 점점 멀어지죠. 그럼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도 외국인 샀을, 오늘도 개미가 샀어요. 외국인 나갔죠. 썩 좋은 그림 아니에요. 자, 어차피 얘네들은 따라다닐 애지잖아. 소프트 캠프 ECS는 단일가 끝났을 거예요. 끝나면서 이렇게 조금 올랐던 것 같고, 링네트는 솔직히 딱히 제가 언급을 계속 안 하는 종목이고 해서 알소프트를 봤을 때는 한 번 정도 더 빠지고 5일선 지지 가는지 거기까지 천천히 내려갈 것 같아요. 막 그렇게 급락할 것 같은 애는 아니고, 근데 올라온 거에 뭐 4%가 작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올라온 거에 비해서는 좀 빠질 것 같고. 자, 결제주들 그나마 결제주가 좀 나아요. 다른 테마들보다는 저는 결제주를 좀 더 좋게 봐요.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코로나가 200명이든 100명이든 좀씩은 계속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서 집에 있는 경우가 좀 많아요. 결국은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으면은 비대면 결제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번에 오래간만에 기간이 들어오긴 했는데 뭐 사모펀드 정도 들어왔는데 크게 의미 둘 거는 아닌 것 같고. 자, 얘는 계속 쉬어가면서 간다고 했어요. 천천히 갈 거예요, 진짜 천천히. 다날은 약간 다른 이슈로 갔고, 케이지들도 한번 올랐다가 오늘 코로나 아카데미가 좀 쉬어가는 모습이죠. 얘네들도 한 번은 다시 오를 수 있어요. 그렇게 오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해서 많이 안 올라갔죠, 얘네는. 굳이 수급을 준다면 여기 한번 줄 것 같고. 자, 교육주. 교육은 이미 모두가 다 알아요. 자, 뭐를 아냐면은 이미 학교 안 가는 거 웬만한 거 다 알고, 수도권에서 뭐 3분의 1만 가고 전면 안 가고 9월 11일까지, 그리고 나머지 뭐 고3 일부는 가고 뭐 이런 걸로 알아요. 자, 근데 이미 아는 내용에서 추가적인 게 없죠. 지금 추가가 더 되거나 뭔가 좀 3단계까지 가면은 뭔가 더 센
원격 수업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기간이 늘어나겠다 아니면 원격 수업이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 지금 확진자가 줄잖아요.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당연히 줄겠죠. 그래서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은 자리들이 이런 자리가 있어요. 그렇게 쉽게 죽을 것 같진 않아요. 웬만해서 YBN 같은 건 그렇게 쉽게 안 죽여요. 한 번이라도 튀고 죽지. 모든 코로나들 뭐 알서포트도 그래요. 만약에 확진이 계속 준다 그래도 이 정도 자리 뭐 한 16,000 초반에서 한 16,000 후반대 요 자리 한번 튀고 한 번 정도 살리고 죽을 거예요. 완전히 죽어도. 자, 음압은 솔직한 말로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아, 얘가 있구나. 원방 상장 이슈가 있어요. 원방이 이제 곧 상장일 텐데. 원방 테크. 자, 9월이죠. 이제 9월이 됐죠. 언제지? 원방 테크 상장이? 상장 초일기 알았는데. 자, 어쨌든 상장을 해요. 얘네가 곧 상장한다고 하니까 이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지분이 있는 곳이 MVH 코리아하고 거기 그 유명한데 어디야? GH 신소재 지분이 있어요. 근데 NH가 좀 많이 올랐네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오늘 오는 거는 뭐 순환맨지 몰라도 이렇게 혼자 튀는 경우는 솔직히 여기 섹터가 같이 갔다고 보기 어려워요. 자,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그 포장 그런 쪽이 좀 갭 떠서 갔다가 이제 죽을 것 같다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코로나가 죽었으니까. 근데 갭은 안 떴어요. 그렇게. 자, 이런 자리에서 한 번 정도 올렸다가 여기서 털고 나왔죠. 자, 근데 외국인 들어왔네. 오히려 개인이 오히려 털린 그림이네요. 더 갈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 상황에서는 더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막 뉴스에서 뭐 배달 용기 막 이런 거 막 나오긴 해요. 8시 뉴스 막 이런 데서. 굳이 더 갈 수 있을까라고는 생각이 잘 안 들긴 하는데, 굳이 섹터를 주면은 솔직한 말로 재택은 아니고 교육도 아닌 것 같고, 아마 여기 정도 한 번 더 줄 수는 있을 거는 같아요. 자, 얘네 대신에 오늘은 식품인데, 식품 어제 막 있었던 우양, 지어소프트 이런 애들 갔잖아요. 시푸드. 자, 시푸드 마지막 무너졌을 거예요. 웬만해서 좀 많이 무너져서 끝났죠. 근데 원래 이거는 얘 스타일이니까. 자, 걔네들 말고 사조 쪽이 오늘은 올랐어요. 사조가 어제 안 올랐죠. 사조를 빼고 올랐으니까 오늘은 희한하게 사조가 막 오르더라고요. 자, 안간해였죠. 자, 근데 얘는 누가 굉장히 많이 만져준 모습. 48만 주가 들어왔어요. 기법에서 개인들 다 나갔죠. 근데 이거 다 받아주면서 여기서 그냥 다 받아주고 내보냈어요. 약간 1000억짜리인데 좀 많이 보내려는 그림은 보여요. 이런 애들은 수급 봤을 때는 기법이 바보가 아닌 이상 내일 최소한 이런 자리에선 시작을 하겠죠. 자, 12,000대 12,000 이상에서는 출발할 거는 같아요. 그러면은 또 얘는 돈을 받아 먹겠죠. 대장하면서 내일 또 돈 갈 데도 없는데. 사조 시푸드 점상 갔죠. 점상 갈 내용이 있나 얘네가? 새로운 내용이 있었나 오늘? 간편식 강세. 딱히 얘네가 막 갈 이유가 저는 그렇게는 안 보이는데. 자, 그냥 쉬었던 것 같아서 그냥 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한 번씩 몰아주는 애들 있죠. 얘도 보면은 얘는 기법이 아니고 개인인데 누군가가 먼저 매집을 해놨을 거예요. 이런 거면. 이게 점상을 어떻게 갈 수가 있었을까? 독특하네. 자, 솔직히 이런 종목은 미리 알아서 제가 어제나 막 그제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시푸드에서 여기까지 시푸드를 제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기 때문에 얘네 둘을 생각을 안 했었던 거고. 자, 어쨌든 얘네들 갔고, 굳이 한 번 더 간다면 이런 섹터들, 식품은 내일 한 번 더 가면은 식품을 한번 무너져야 되지 않을까는 싶어요. 아무리 간편식 이런 게 막 있다고 해도. 자, 거의 최대치로 올라왔죠 오늘. 자, 내일 한 번 더 가면은
7,000원인데 웬만해서 걸릴 거예요. 얘는 가니까 걸릴 때가 됐어요. 한 번 정도 더 가서 안착을 하면은, 자 그러면은 식품 순환매도 올 수도 있고. 지어서부터만 보자. 개미가 많이 샀네요. 나름 좋은 종목인데 봤을 때는. 얘 같은 경우는 뭐 보험이 나가지는 않았고, 그렇게 앞전에 산 애들 중에 그렇게 나간 애라고는 해봤자 3호 어제 산 거 거의 다 털고 나갔어요. 자 이제 나갈 건 뭐 별로 없을 것 같고, 얘는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는 싶기는 해요. 근데 코로나가 주는 이상은 솔직히 이렇게 막 강하게 가긴 좀 어려운 점, 그거는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오늘은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일은 어느 섹터가 갈진 모르겠지만 코로나 관련은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 내일은 뭐 더 많이 빠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로 코로나 이제 좀 모레 되면 오를 거야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렇게 빠질 것 같지는 않고 지지부진 그냥 그 정도 될 것 같고, 돈이 어디로 가나 봐야 돼요. 막 이런 식으로 갑자기 백신으로 가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데로 막 돈이 가니까 이런 식으로. 자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